행복해요? 저는 행복해요. 안 그래도 지금 좋아 보이는 거지. 그렇게 하면 또 행복할 수 있겠네요. 하루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 행복하죠. 원래는 행복지에서 보면은 4위로 나왔는데 항상 좋아. 4위, 5위. 얘 오기 전에 항상 여기 중에서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복지제도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별로 없고 그렇게 경쟁해야 하는 사회는 아니니까 또 그리고 정부랑 기업을 믿을 수 있는 상태이니까 늑배 같은 거 보였고 그래서 안전적으로 살 수 있어요. 이집트는 좀 너무 낮은데요? 너무나 낮죠. 네. 몇이죠? 설마 났나? 158개국 중에 135위를. 요새 그 이집트 사람들이 많이 불행해졌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결혼을 하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근 원인인데 이집트에서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결혼이라고 말할 때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어휘를 써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집에 결혼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웨딩홀을 그냥 행복의 홀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렇게 행복과 같은 개념으로 쓰는 결혼을 못 하고 있으니까 불행하다. 그렇죠. 결혼이 이집트 말로 뭐예요? 파라. 똑같아요. 쓰는 것도 똑같고 발음도 똑같고 문맥에 따라서 어떤 뜻인지를 알 수 있고요. 그럼 만약에 네. 저희 둘이 이집트에서 우리 행복하다. 약간 이상하게 오래 있는 그런 건가요? 우리는 행복하다랑 오늘 우리의 결혼식이랑 비슷해요. 단어는 똑같은데 약간 문맥에 따라서 말 조심해야겠다. 행복하자. 결혼하자. 양화대교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불행해지고 있는 거죠. 다행히 이제 이집트보다 가나 더 높은데 우리 124위에 크게 높지가 않은데요? 물론 이제 가나 지금 이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그 햄버거를 제공하는 거와 그런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 이제 사람들이 잘 살고 그러는데 항상 표정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쇼크였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힘들고 사는데도 항상 이제 미소를 짓고 있고 막 행복하는 그런 만약에 한국 사람들만큼 그렇게 잘 살았으면은 더 행복했을 텐데 근데 조그만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이제 행복도 느끼고 선생님 말이 맞아요. 왜냐면은 폴란드도 그 행복 지수에 따르면 60위 정도 나왔어요.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나라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폴란드 사람들이 목수 행복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년마다 행복 관련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81% 정도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UN에서 나온 그 조사의 기준이 행복이랑 관련되지 않는 데이터를 갖고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이 개인의 기준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뭔가 그런 결과를 내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궁금한 게 이 행복지수라는 게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한도전을 해서 무대에서 딱 내려오자마자 다들 혹시 행복하세요? 하면 행복합니다. 이런 거고 그 다음날 집에서 행복하니? 요즘 좀 불안한데요. 이제 이런 질문에 그러니까 그때 감정에 따라 행복지수는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이런 행복지수라는 거에서 나오는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좀 더 전형, 잘 사는 거랑 관련된 의미의 행복인데 요건 같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냐와 진짜 개인적으로 행복하냐는 완전 다른 얘기죠. 감정이나 심리 상태로서 행복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네. 자, 혹시 제덕 씨 뭐 할 때 제일 행복해요? 자꾸 토니 형 얘기가 나오는데요. 토니가 없으면 불행한 거죠? 이번에 중국 갔을 때 좀 불행했거든요. 아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누군가와. 내 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난 허심탄회. 아니, 무대에 올라가 있을 때 더 행복하지 않아요? 여기 토니 형보다. 제가 그래도 인생이 제일 행복했을 때는 사실은 제키로 데뷔했을 때 무대에서 인정받았을 때가 사실은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기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는 다른 목표가 없었어요. 다른 꿈도 없었고 그냥 무대에 있고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내가 춤출 수 있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거 생각 안 했었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토니. 지금은 선영이랑 얘기하고 같이 웃고 왜냐하면 그걸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뭘까? 토니의 출장. 토니의 출장. 토니의 외출. 토니의 빈자리. 제덕 씨 얘기 듣다 보니까 지금 계속 약간 인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본인을 좀 인정해 줄 때 그때 이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서 맞아요. 내가 지금 티셔츠에 인정이라고 이렇게 그 있잖아. 이응시로 해가지고 너 딱 보면 이렇게 불을 켜줄게. 맞는 것 같아요. 인정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 표현하는 폴란드 속담이 있어요. 뭐죠? Szczęście jednego człowieka jest drugi człowiek. 한 사람의 행복이 다른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딱 맞는 속담이에요. 진짜 멋진 말이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 아무리 행복해도 그 행복을 나눌 수 없어요. 그러면 토니 씨를 불행하게 하는 것, 행복하게 하는 거 말고. 행복을 위협하는 거. 저를 불행하게 하는 건 사실 특별히 없어요. 너무 제가 좀 긍정적인 게 또 단점이기도 한데 그냥 저는 별로 고민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민이 항상 사람의 행복을 좀 위협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 저는 이제 사실 뭐 2년 전에 한번 불행했었죠. 제가 이제 실수를 하고 큰 이제 실수를 했을 때 그때 너무나 불행했지만 그 당시 제더이가 사실 옆에서 저를 위로를 많이 해줬고 그러면서 극복할 수 있었어요. 본인의 행복도 제덕이네요. 죄송한데 저한테는 사실 형제죠. 또 다른 가족이구나. 네. 모두가에게 좀 궁금한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현명님이랑 방송도 했지만 사람들이 되게 인정해줬어요. 춤에 대해서 많이 인정해줬어요. 최고야. 오늘도 되게 칭찬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내가 실수한 걸 제가 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더 골머리를 혼자. 남들은 모르는데. 완벽하지 못했다는 거에 스스로에게 대해서 스트레스 스스로 주는. 자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내가 왜 그렇게 췄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연습할 걸. 그러니까 노래도 똑같아요. 노래. 그러니까 괜찮았었는데 괜찮은 게 아니니까. 신경 쓰여 잠 못 자고 약간 근데 좀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이구나. 자기. 예. 완벽주의자구나. 제 자신을 굉장히 피곤하게. 자, 제덕 씨한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니콜라의 행복의 세 가지 요건이 뭔가요? 조건은 좀 자유랑 여유랑 친구.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유, 친구. 자유. 친구랑 토니. 그 중에서도 자유가 제일 중요하고.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네. 뭐 예전에 취직도 하고 회사에서 일했는데 그것도 그만두고 지금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자유, 여유, 친구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토니. 형이랑 외국 여행 갔을 때가 제일 행복했었어요. 친구랑 자유롭게 여유롭게. 토니 형이랑 여유롭게 자유롭게. 그때 진짜 자유, 여유, 행복했었어요. 토니. 이분은 자유가 박탈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거잖아요. 형 빨리 해줘. 내가 형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네? 저도 오늘 좀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됐어요. 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좀 느꼈어요. 제덕 씨 상태가. 어떻게든 이 고민을 좀 덜어줘야겠구나. 자, 최근 한 신문사가 2015년 1년 동안 한국, 중국, 일본, 미국 4개국의 SNS와 뉴스에 나타난 행복과 불행의 관련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유엔 행복지수 15위인 미국은 피자, 초콜릿, 강아지, 음악,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비중이 많이 높았대요. 요 단어들. 행복지수 47위인 한국은 콘서트, 여행, 이벤트. 떠나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큰 것만 좋아. 약간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벤트, 와, 콘서트, 와, 여행. 근데 미국은 그 삶 안에서 그냥 내 강아지, 오늘 먹는 피자 이런 차이가 있었대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미생 작가님이 하셨던 그 얼마 전에 그 TV에서 하셨던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뭐요? 내 행복은 일상에 있었는데 일상을 놓치고 다른 데서 내가 행복을 찾고 있었다. 저도 거기서 되게 많이 뭔가 조금 충격이 있어서. 강남에 어떤 뭐 화제가 되는 행복에 대한 연구나 설문조사 한번 알아볼까요? 가나랑 스웨덴이랑 이제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행복의 유전자라 그런 거리 있다고 발표. 행복 유전자? 우리 여기서 말하는 그 행복 유전자가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유전자 말고 나라 전체 그 분위기랑 이제 환경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가나에서도 분위기가 항상 행복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막 그런 사랑도 많이 받고 그런 행복도 많이 배우니까 저도 많이 행복하는 것 같아요. 날씨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날씨 중요해요. 인간의 기분 상태는
저는 어떤 조사 기관에서 인스타그램으로 행복 지수를 알아본 거 봤는데요. 124개국을 봐서 그 사진 안에서는 웃음이 얼마나 많은지 분석해서 1위로 브라질이 나왔어요. 그리고 탑 20 안에서는 중아메리카랑 남미가 12개국 들어갔어요. 거의 대부분이네. 네, 그래서 많이 웃는 거죠, 그 사람들이. 네, 행복할 것 같고. 근데 SNS에서 제일 많이 오는 거 우리나라 아닌가? 아니, 왜 이렇게 행복한 사진만 올리잖아. 근데 각자 웃음이죠. 근데 그걸 분석했다잖아요. 그게 진짜 웃습니다. 진짜 웃음이야. 진짜 웃음이냐. 그리스는 우리 그냥 그늘 있으면 행복해요. 그늘 진짜 그늘이에요. 우리 뭐 제가 한국 처음 왔을 때 베란다 봤는데 진짜 충격 먹었어요. 왜요? 왜냐면 너무 작았어요. 너무 조그매서. 너무 조그마고 그리고 세탁도 있고 그냥 발레 이용했어요. 그래서 진짜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베란다예요. 거기서 베란다 그것도 있고 그래서 그늘 만들고 바람도 불고 이렇게 바람 불고 이렇게 그런 여유. 캐나다에서 4,600명한테 물어봤는데요. 직접 조사가 시간이 많지는 돈 더 많이 가고 싶나 아니면 시간 더 많이 가고 싶나 걸 물어봤는데 81%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돈이나 시간. 여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부자는 시간이 부자 아니면 부자 아니라고 봐요. 시간 부자, 돈 부자가 부자죠. 그냥 돈 많으면 부자 아니에요. 돈을 쓰고 여유를 부릴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봤자. 그렇죠. 너무 미안해요. 너무 바빠요. 형. 우리요? 행복하다 될까요? 전화에 맨날 혼자 술 먹고. 미국은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가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행복과 돈이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행복보다 슬픔과 연관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슬픔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결과가 있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은 늘릴 수 있다는 결과는 아니었어요. 슬픔은 줄일 수 있다는데. 네, 병이 걸렸을 때 병원비라던가. 맞아요.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수리비를 되게 낼 수 일리 있는 있다는 연구다. 그러네. 그 걱정거리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슬픔을 줄여지는 거지 행복을 만들어주는 거는 아니다라는 결과였어요. 자,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할 수 있겠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려운데. 하나, 둘, 셋, 손 들어주세요. 다니엘, 알베르토, 세미, 제덕, 성시경, 전현무. 도시 같은 그 사회에서 살려면 돈이 있어야 제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만약에 저에게 절대적인 경제력이 있다고 쳐요. 네. 그럼 제가 아플 때 적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불행을 줄일 수 있으면서 행복 지수를 올릴 수 있으니까 돈과 행복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돈은 조금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돈만 많으면 그래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보면 석유를 발전해서 뭐 정부에게 돈이 생기면서 30년 전이랑 비교하면 지금 사람들은 엄청 더 많이 돈이 있어요. 근데 지금 30년 동안 똑같대요. 행복 지수가. 돈은 조금 있어야 하는데 근데 그래서 행복이 바뀌는 거 아닐 것 같아요.